퇴직을 앞두고 가장 두려운 건 사실 돈이다. 수십 년을 일만 하며 살아온 사람에게 퇴직이란 마치 수입의 끝, 곧 삶의 끝처럼 느껴지곤 한다.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고 자식들도 제 삶을 살아가느라 바쁜 와중에 손에 쥔 퇴직금과 빠듯한 국민연금이 전부라면 마음은 더 불안해진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퇴직 후엔 재미는커녕 눈치와 절약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리라. 지레짐작한다. 그러나 막상 퇴직 후 삶을 맞이해본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런 상식을 정면으로 거스른다. 돈은 많지 않아도 삶은 한층 더 풍요로워졌다고, 잃은 것보다 얻은 게 더 많았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의 일상은 화려하지 않지만 놀랍도록 단단하고 따뜻하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어떻게 돈 없이도 재미있는 삶이 가능했을까? 그 해답은 결국 관계와 시선, 그리고 태도에 있었다. 첫 번째 사례는 경기도 군포에 사는 68세 김성철 씨의 이야기다. 김 씨는 35년 동안 중소기업 공장 관리자로 일하며 쉼없이 달려왔다. 퇴직하고 나니 몸은 지쳤고 마음은 허탈했다. 늘 바쁘다며 미뤄왔던 취미생활을 떠올렸지만 막상 손에 잡히는 건 없었다. 그러다 우연히 마을회관에 들른 날 노인 일자리로 공원 정화 활동을 소개받았다. 처음엔 이 나이에 쓰레기 줍는 게 무슨 재미냐 싶었지만 막상 해보니 달랐다. 동네 어르신들과 매일 아침 인사하고 함께 걷고 이야기 나누다 보니 하루가 금세 지나갔다. 무엇보다 아침에 갈 곳이 있다는 것이 김 씨에게 큰 위로였다. 일당은 하루 3만 원 남짓이었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엔 마음이 가벼웠다. 그는 예전엔 돈 벌고도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지금은 돈은 적어도 하루하루가 선물 같다고 말했다. 그의 삶은 여전히 단순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진짜 재미가 있었다. 두 번째 사례는 전북 정읍에 사는 70세 여성 이정숙 씨다. 이 씨는 일찍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두 아들을 키워낸 생활인이다. 평생 식당 일을 하며 아이들 공부시키고 뒷바라지하며 살아왔다. 퇴직 후 처음으로 자기 시간을 갖게 되었지만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도서관에서 열린 시 창작 교실에 참여하면서 그녀의 인생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시가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교실에서 만난 또래 여성들과 서로의 삶을 시로 나누며 위로받았다. 돈을 버는 일은 아니었지만 매주 수업에 나가고 자작시를 읽는 시간은 그녀의 새로운 낙이 되었다. 이 씨는 그 후로도 지역 문학회 활동에 참여하고 동네 작은 카페에서 시 낭송 모임을 열며 사람들과 어울렸다. 그녀는 이 나이에 누가 내 얘기를 들어줄까 했는데 시로 마음을 열자 다들 친구가 됐다며 웃었다. 경제적으로는 풍족하지 않아도 정서적으로는 누구보다 풍요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는 이정숙 씨의 삶은 재미란 결국 사람 사이에서 태어나는 것임을 보여준다. 세 번째 사례는 부산 해운대에 사는 66세 박재민 씨 부부다. 박 씨는 공기업에서 30년을 근무하고 명예퇴직했다. 아내는 전업주부로 박 씨의 퇴직과 동시에 부부는 하루 종일 얼굴을 맞대는 생활을 시작했다. 처음엔 둘 다 어색하고 불편했다고 한다. 박 씨는 집안일에 서툴렀고 아내는 남편이 집에 있는 걸 마냥 반가워할 수만은 없었다. 그래서 둘은 매일 아침 함께 도보 여행을 나섰다. 집 근처 둘레길부터 시작해 해안길, 산책로를 따라 하루에 1시간 이상 걷기로 한 것이다. 걸으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었고 때로는 침묵 속에 걷기도 했다. 점점 익숙해진 박 씨는 직접 도시락을 싸서 아내와 바닷가에서 먹기도 했다. 돈을 쓰지 않고도 하루가 꽉 찬다는 걸 둘은 깨달았다. 아내는 예전엔 그이가 돈 버느라 바빠서 대화가 없었는데 지금은 하루에도 몇 번씩 웃는다고 했고 박 씨는 퇴직하고 비로소 진짜 부부가 된 느낌이라며 담담히 말했다. 이들 부부에겐 이제 돈 없이도 즐길 수 있는 일상이 매일 새롭게 다가온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퇴직 후 재미란 화려하거나 비싼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천천히 걸을 수 있는 여유, 누군가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고요함이야말로 진짜 재미의 바탕이다.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돈 이외의 것에서 기쁨을 찾을 줄 몰라 불행한 것일지도 모른다. 물론 최소한의 경제적 준비는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퇴직 후에도 웃을 수 있는 삶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 단지 우리가 아직 거기까지 걸어가 보지 않았을 뿐이다. 이제는 한 걸음 물러서 삶을 다시 들여다볼 때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재미있게 살고 있는가? 돈이 아닌 다른 가치로도 충분히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많은 이들이 보여주고 있다. 퇴직 이후 돈 없이도 재미있게 살아가는 삶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겉보기에 낭만적으로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단지 개인적 취향이나 운이 좋은 사례의 문제가 아니라 노후를 바라보는 관점과 구조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한국 사회에서 퇴직은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역할과 정체성, 그리고 수입이라는 삼중 구조에서 동시에 밀려나는 사건이다. 그렇기에 많은 중장년층은 퇴직 이후 삶에서 빈자리만을 떠올린다. 이는 수십 년간 우리는 이를 중심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구조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삶의 중심축을 다르게 잡아야 한다. 생계의 책임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생존이 아닌 존재의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이는 곧 재미와 의미라는 새로운 가치의 탐색과 직결된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보자면 은퇴 이후 재미있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은 세 가지 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일상의 구조화, 둘째는 사회적 관계망의 재구성, 셋째는 정체성의 전환이다. 이 세 가지가 상호작용하면서 퇴직 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다. 첫째로 일상의 구조화는 퇴직자의 삶에서 시간이라는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와 관련이 있다. 현역 시절에는 대부분의 시간이 일에 의해 자동적으로 구조화되었기에 별다른 자각 없이 흘러갔다. 하지만 퇴직 이후에는 그 구조가 사라지면서 무한한 자유가 오히려 무력감을 동반한다. 자유로운 하루는 기대했던 즐거움보다는 목적 없는 방황으로 변질되기 쉽다. 따라서 자신의 생활 리듬을 새롭게 설계하고 루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공원 청소, 시 낭송 모임, 도보 여행 같은 활동은 단지 취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시간 속에 질서를 부여하고 삶의 방향을 제공하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단 몇 시간이라도 일관된 일정을 갖는 것은 정신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는 곧 삶의 재미로 이어진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은 경제적 보상과는 다른 종류의 만족을 제공한다. 결국 일상의 구조화는 재미를 만드는 습관과도 같다고 볼 수 있다. 둘째는 사회적 관계망의 재구성이다. 퇴직 후 가장 빠르게 무너지는 것은 인간관계다. 직장이라는 공동체가 사라지면서 매일 대화하던 동료들도 연락이 뜸해지고 급기야 관계의 단절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때 새로운 사회적 소속감을 형성하지 않으면 고립감이 심화된다. 실제로 노년층의 우울감과 자살률이 높은 원인 중 하나는 단절된 인간관계다. 앞선 사례에서 보듯이 마을회관, 도서관, 지역 커뮤니티 센터 등은 노년기 사회적 관계망을 복원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이다. 특히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나눔과 협력이 가능한 활동은 관계의 밀도를 높이며 정서적 안정감으로 이어진다. 시를 나누거나 동네 산책길에서 이웃과 함께 걷는 일이 단지 시간 때우기가 아닌 의미 있는 사회적 행위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새로운 관계를 통해 이전까지 몰랐던 자신을 발견하기도 한다. 즉, 관계의 재구성은 단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아를 새롭게 확장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는 삶의 재미라는 감정을 복원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셋째는 정체성의 전환이다. 퇴직 이후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다시 답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직장인이라는 신분을 벗고 나면 많은 이들은 자신을 설명할 언어를 잃는다. 과거의 직함이나 경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무의미해지고 현재의 삶을 설명하지 못하는 껍데기가 된다. 따라서 새로운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은 퇴직자의 삶에서 중요한 과제다. 이때 핵심은 생산성 중심의 자기인식에서 존재성 중심의 인식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 예컨대 시를 쓰는 사람, 공원을 가꾸는 사람, 아내와 도시락을 먹는 남편이라는 식의 새로운 역할을 스스로 설정해야 한다. 이는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관계와 경험을 중심으로 자기 삶의 의미를 다시 짜는 과정이다. 이처럼 정체성의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때 퇴직자는 쓸모없어진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러한 내적 전환은 곧 삶에 대한 태도 변화를 동반하고 그 변화는 다시 재미로 이어진다. 이 세 가지 요인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일상의 루틴이 안정되면 새로운 관계를 만들 시간이 생기고 그 관계 속에서 새로운 정체성이 만들어지며 정체성이 바뀌면 하루하루의 구조와 태도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형성된 선순환은 퇴직 이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동력이다. 한편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퇴직 후 삶은 철저히 능동적인 기획과 실천을 필요로 한다. 즉, 재미있는 삶은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특히 돈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오히려 경제적 여유가 부족할수록 삶의 태도와 관계, 시간의 활용이 더 중요해진다. 결론적으로 돈 없이 재미있게 사는 퇴직 후의 삶은 특정한 소수의 이야기나 예외적인 경험이 아니다. 그것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며 그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적 지원과 개인의 주체적인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물리적 공간과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개인은 자신의 삶을 설계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미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 안에 있다는 깨달음이다. 삶은 거창한 이벤트보다 사소한 일상 속에서 웃을 수 있는 여지를 발견할 때 비로소 재미있어지며 그런 삶은 돈이 아닌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이제는 단지 노후 자금을 계산하는 데 그치지 말고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자. 나는 어떤 일상이 재미있을까?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은가? 나는 어떤 방식으로 나를 표현하고 싶은가? 이 질문에 답을 찾는 과정 자체가 이미 퇴직 후 삶의 재미를 만드는 여정의 출발점이다.